한 주 동안 이슈의 중심에 섰던 수많은 말말말 한자리에 모아서 정리해봅니다. 금주의 말말말 이종훈 시사평론가, 미디어인권연구소 뭉클 이봉우 연구원 두 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금주의 말말말 그 뉴스 하이킥 전체 유튜브에서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저희 모습 직접 보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댓글로 참여하시고 싶으신 분들 유튜브에서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 검색해서 들어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종훈 평론가, 오늘 어떤 말 뽑아오셨죠? 제가 뽑은 금주의 말말말은 저하고도 술 많이 마셨습니다. 네, 박지원 국정원장이 한 말이죠. 최근에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이제 곤혹을 치르고 있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예비 후보 캠프가 제보자 조성은 씨에 대해서 박지원 국정원장과 가까운 사이다. 박지원 원장의 정치적 수양딸이다. 뭐 이러면서 두 사람이 지난달 11일에 서울 시내 한 호텔에서 식사를 같이 하면서 고발 사주 의혹을 모의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네. 여기에 대해서 박지원 국정원장이 대답으로 내놓은 말입니다. 저하고도 술 많이 마셨다. 박 원장은 이렇게 말했는데요. 뭐 윤석열 총장 자기는 뭐 검찰총장 하면서 검찰청 내부 사람들만 뭐 밥 먹었냐? 저하고도 술 많이 마셨다. 그러면서 내가 입 다물고 있는 게 윤 전 총장에게 유리하다. 아하. 일종의 경고성 멘트가 날아간 거죠. 네. 오디오로 박지원 원장의 말을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그리고 저는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저하고의 인간적 신뢰관계가 있기 때문에 한 번도 나쁜 말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가, 참으로 굉장히 화납니다. 그리고 어떻게 그런 비열한 짓을 해요. 국정원장이 할 일이 없어서 전 국정원 직원 홍준표 후보 캠프 사람하고 조성은 씨하고 그 모의를 해요? 그거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박지원 국정원장 상당히 화가 많이 난. 뭐 본인 스스로가 굉장히 화가 납니다. 이렇게 네. 표현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면서 박지원 원장이 이런 말도 했습니다. 잠자는 호랑이 꼬리를 밟지 마라. 정치에 개입 안 하겠다고 하는데 왜 자꾸 호랑이 꼬리를 콱콱 밟아대느냐. 그러면 정말 화나서 일어나서 확 물어버린다. 허허. 이런 말도 했거든요. 네. 그러자 국민의힘의 김재원 최고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맞받아쳤습니다. 김재원 최고위원이 어제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미 드러난 자료들만 봐도 정치 개입 혐의가 충분하다. 꼬리를 밟은 게 아니라 꼬리가 잡힌 거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예. 그러면서 이제 사납게 짖는 게는 사실 겁쟁인 경우가 많으니까 할 테면 어디 한번 해봐라. 이런 반응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그러자 윤석열 후보도 직접 나섰습니다. 어제자 조선일보 보도를 보면 윤석열 전 총장은 이제 박지원 국정원장을 겨냥해서인지 네. 나에 대해서 아는 게 있는데 말 못하고 있는 게 있다면 다 깔아. 아하. 이왕 까는 거 좀 더 빨리 다 털어놨으면 좋겠다. 네. 이렇게 말을 했고, 또 나는 박지원 원장과 술 마신 적 없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네. 이 말은 뭐냐면 아까 오디오로 들으신 것처럼 박지원 국정원장은 윤석열 전 총장과 인간적인 신뢰관계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윤석열 후보는 인간적인 신뢰관계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그런 적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향후 두 사람 사이에 나하고 술 많이 마셨다. 이 발언의 진위를 놓고 진실 공방도 벌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이게 어렸을 때 나 쟤랑 친해한데 나는 쟤랑 안 그렇죠. 친해. 이런 지금 느낌이 그 상황이에요. 나는데요. 이렇게 사안의 무거움에 비해서 지금 두 분이 나누는 대화는 논쟁은 조금 좀 가벼운 측면이 있어요. 네, 뭔가 좀 재미있는 이런 느낌이 좀 납니다. 그런데 박지원 원장만 화가 난 게 아니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같은 국민의힘의 대권 후보 중 한 명인 홍준표 의원도 지금 윤석열 캠프 대응에 무척 화가 많이 나 있는데 네. 홍준표 의원이 화가 난 이유는 윤석열 캠프에서 이 고발 사주 의혹에 홍준표 의원 자신과 자신의 캠프 측근을 같이 끌어넣어서 싸잡아서 같이 들어가기 때문인데요. 예. 홍준표 의원 같은 경우에 직접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서 참 잘못 배운 못된 정치다. 아하. 이렇게 일침을 가했고 또 고발 사주 사건에 대해서 검찰 사유화 문건이 터졌다. 마음이 급한 모양이지만 그러면 자멸할 거다. 이런 주장도 했는데 홍 의원의 말을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다급해서 그럴 겁니다. 쫓기죠. 뒤집어지죠. 이제는 걸고 넘어져야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하는 모양인데 터무니없는 주장입니다. 네, 화가 난 것 같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뭔가 홍준표 의원이 자신감이 이렇게 엿보이는 듯한 그렇죠. 그런 지금 목소리가 들리네요. 무야홍 이런 단어가 있을 정도잖아요. 네. 지금 홍준표 의원 같은 경우에 한껏 지지율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좀 뭐랄까 여유가 생겼어요. 아하. 윤석열 후보 측은 좀 다급하고 음흠. 쫓기는 느낌이고 홍준표 의원 측은 좀 여유가 생긴 모습인데 또 그럴 것이 이제 윤석열 후보 캠프 측은 지금 바깥에서는 고발 사주 의혹 터졌죠. 네. 안에서는 홍준표 후보의 지지율 상승 때문에 지금 쫓기죠. 이중고를 겪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아마 박지원 국정원장과 홍준표 후보를 싸잡아서 같이 끌고 들어간 것 같은데 이 의혹 제기가 윤석열 후보에게 구원의 동아줄이 될지 네. 아니면 썩은 동아줄이 될지 어떤 동아줄이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쯤에서 잠시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금주의 말말말 첫 번째 말은요. 고발 사주 의혹이 박지원 국정원장을 넘어서 홍준표 그 국민의힘 예비 후보에게까지 불똥이 튀면서 상당히 그 가시돋친 말들이 나오고 있는 현상을 짚고 있는데요. 홍준표 의원이 여기에 대해 반응을 하면서 윤석열 후보 측이 다급해졌다 이런 표현을 네. 썼습니다. 네. 그래서인가요? 어제 윤석열 후보가 또 하나의 논란거리의 말을 남겼죠. 네, 그저께 9월 13일에 안동대학교 학생들과 윤석열 후보가 간담회를 가졌는데 네. 이 어제 이제 윤석열 후보가 했던 말들이 이제 논란이 되면서 온라인을 중심으로 급속하게 퍼졌어요. 네. 어떤 말을 했는지 오디오로 같이 한번 들어보시죠. 사실은 임금에 큰 차이가 없으면 비정규직, 정규직이 뭐 큰 의미가 있겠어요? 특히 요새 우리 젊은 사람들은 어느 한 직장에 평생 근무하고 싶은 생각이 없잖아요. 미국은 해고가 굉장히 자유롭습니다. 회사가 조금 어려우면 그냥 자를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실제로 기업끼리 경쟁을 해보니까 안 되거든. 그러니까 유럽이 그렇게 그 노동 보호가 철저하다가 지금은 해고를 굉장히 자유롭게 해놨고 그 대신 이제 기업에도 규제를 많이 풀어주고 해서 마음껏 돈을 벌어라. 그러나 너희들 세금은 좀 많이 내라. 그래서 그거 가지고 사회 이제 안전망. 이를테면 실업수당을 6개월, 9개월 주던 거를 2년, 3년을 주고 또 재교육을 철저하게 시키고 또 뭐 어차피 요즘 젊은 사람들은 한 직장에서 평생 근무하고 싶은 생각도 없는데 뭐 임금에 큰 차이도 없으면 네. 큰 차이가 없으면 비정규직이나 정규직이나 뭐 큰 의미 있냐 이렇게 말한 건데요.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우리 다 지금 프리랜서잖아요. 이게 비정규직. 상당히 위험한 말이고 그렇죠. 그럼요. 특히 청년들 취업 자체도 어렵고 정규직을 거의 신의 직장이라고 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게다가 저는 언제 잘릴지 모르는 비정규직 프리랜서다 보니까 네. 제 입장에서 보면 이건 좀 우리 노동 현실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네, 저는 철밥통을 걷어찬 사람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엄청난 도대체 너 제정신이냐라는 소리를 들어봤던 사람이라서. 그리고 이제 지금 오디오로 들으신 것처럼 비정규직과 정규직이 임금이 차이가 없으면 똑같다. 큰 의미가 없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다음에 이제 하는 말이 미국처럼 노동시장의 유연화. 네. 그러니까 해고를 자유롭게 할 수 있게 해주자. 그러면서 이제 실업수당을 6개월 뭐 1년 주는 게 아니라 2년, 3년 주면 되지 않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 이러면 정말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차이가 없어질 수는 있겠어요. 왜냐하면 비정규직이 가장 불안한 부분이 언제 잘릴지 모른다. 네. 그래서 소위 직업의 안정성이 없다는 거잖아요. 근데 비정규직뿐만 아니라 이제 정규직도 그렇게 된다면 그런 세상을 원하시는 건가요? 그러다 보니까 온라인에서 정말 이게 맞는 거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온라인 반응 뜨거울 것 같은데요. 네, 누리꾼들 댓글 몇 개 소개해드리면요. 예. 청년들이 왜 정규직으로 취업하고 싶어 하는지 전혀 모르는 발언이다. 지금 청년들이 9급 공무원 시험에 목숨 거는 현실은 본 적이 없는 건가? 아하. 검찰도 비정규직으로 해라 차라리. 계약직으로 하고 언제든 해고할 수 있게 하자. 실업수당 2, 3년씩 주면 누가 일하려고 할까? 정말 세상 물정 모르는 거 아니냐? 주 120시간 노동하고 해고 자유롭게 되고 사람 잡는 소리다. 이런 의견들이 대충 많았습니다. 네. 윤석열 후보 측에서 그 오해가 있다 이런 해명을 내놨는데요. 네. 이 부분까지 한번 다 찾아보시고 좀 평가를 근데 제가 해주시면 늘 얘기하지만 감사할 것 윤석열 같습니다. 후보 같은 경우는 메시지를 내고 나서 네. 내 뜻은 그게 아닌데 반복되고 잘못 있죠. 알려졌다. 이걸 자꾸 반복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실수가 반복되면 뭐라고요? 실력이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캠프 할게요. 전략의 부재라는 지적들도 많이 나오죠. 아하, 그러게요. 네. 자, 앞으로 이제 토론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텐데 그때까지 보완이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봉우 연구원님, 두 번째 말말말 어떤 말이죠? 네, 제가 오늘 가져온 발언은 유력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어제 긴급 기자회견인데요. 네. 먼저 오디오 듣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조선일보는 민주당 경선과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에서 손을 떼세요.
정치 개입하지 마십시오. 이거 선거에 영향을 주려고 일부러 가짜뉴스 만들어가지고 뿌리는 거 아닙니까? 대선 후보인 저에 대한 경강부회식 마타도와 보도는 공직선거법이 정한 후보자 비방죄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선거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입니다. 조선일보는 언론의 선거 중립 의무를 상기하고 정론 집필하시고 경선과 대선 개입을 즉각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 발언은 조선일보가 9월 13일부터 이재명 후보에게 제기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해서 반박을 함과 동시에 네. 조선일보를 특정해서 아주 강력하게 성토한 그런 발언입니다. 네. 사실 정치인들이 보통 특정 언론을 거명해서 강한 비판 이거 삼가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도가 되었길래 이렇게 화를 내고 강한 유감을 표했을까요? 네, 일단은 이 대장동 개발 사업이 무엇이냐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2015년에 남판교라고 불리우는 성남시 대장동 일대에서 개발 사업이 시작이 됐습니다. 네. 이때 당시에 원래 그 전까지는 민간 개발 사업이었는데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현 지사가 그 사업을 공영 개발 사업으로 바꿨어요. 어허. 그래서 성남 도시개발공사와 민간 사업자가 함께 사업을 하고 네. 그 개발 이익금 중 일부는 시가 공공으로 환수하는 방식입니다. 어허. 그래서 실제로 1,800억 원 정도가 지금까지는 시로 들어왔다고 하고요. 네. 이 과정에서 민간 사업자를 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공모를 거쳐서 경쟁 입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은행이 주관하는 컨소시엄이 참여를 했고 네. 그 컨소시엄이 이제 성남 도시개발공사와 함께 성남의 뜰이라는 특수목적 법인을 설립했는데 네. 그 설립한 법인에서 자산관리회사를 선정을 또 했습니다. 그 회사가 화천대유라는 이름의 회사인데요. 네. 바로 조선일보 의혹적인 여기서 시작됩니다. 화천대유. 그렇습니다. 자산관리 회사고요. 예. 자, 조선일보가 9월 13일 제기한 의혹을 간단하게 요약해보면 일단 첫 번째는 화천대유 그리고 그 자회사인 천화동인이 모두 개인 소유 회사인데 예. 그 대표들인 7명 소수의 개인이 개발 사업의 이익 4천억 원에 가까운 대규모 이익을 배당금으로 받아갔다. 오. 개인이 너무 많이 받아갔다. 예. 이런 취지의 비판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바로 그 화천대유의 소유주가 기자 출신인데 사업 직전에 이재명 지사를 인터뷰했다. 어허. 그러니까 뭔가 특수한 관계가 있을 것 아닌가 하는 의심으로 연결되는 부분이고요. 네. 그리고 나머지 청화동인의 6명 주인들도 다 화천대유 대표의 지인들이라는 것이죠. 아하. 그래서 특정한 개인들에게 특혜가 간 것 아니냐라는 의심으로 연결이 되고요. 네. 그리고 이건 조금 흥미로울 수도 있는데요. 이 화천대유의 대자, 네. 천화동인의 동자를 합치면 대동이 되는데 이것이 이재명 지사가 네. 평소에 목표라고 밝힌 대동세상과 글자가 동일하다. 아하. 뭔가 관계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이었습니다. 네. 이재명 지사 그런 특혜 의혹 다 사실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뭐 인터뷰를 한 기자가 대표가 됐으니 이상하다거나 네. 그 글자가 똑같다거나 이런 부분은 개연성이 조금 떨어지기 때문에 사실 그래서 어제 더 말이 강력하게 나왔던 것 같은데 어허. 사실 핵심은 따로 있습니다. 네. 이 화천대유라는 자산관리 회사가 이 하나은행 등 컨소시엄 투자들이 합의해서 정한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지금 조선일보 보도로 인해서 마치 내가 화천대유라는 회사에 특혜를 줘서 이렇게 큰 사업에 연결해 준 것처럼 보도가 나갔는데 네. 그게 아니라 하나은행 등 그 5개 금융사가 구성한 컨소시엄 그 경쟁 입찰을 통해서 선정된 그 컨소시엄이 사업이 확정된 다음에 그들이 그 화천대유라는 자산관리 회사를 정한 것이다. 아하. 성남시는 애초에 관여할 여지가 없었다는 것이죠. 네. 그리고 그 이후에 발생한 사업 수익도 성남시 입장에서는 사전에 계약으로 확정한 공공환수 부분만 약속대로 받아내면 되는 것이고 네. 거기에 추가적으로 발생한 이익들은 당연히 민간 사업자들이 알아서 가져가는 것이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예. 근데 이제 또 흥미로운 점이 오늘 조선일보 보도에서 네. 조선일보가 우리는 특혜라고 보도한 적이 없다. 우리는 인터뷰를 했던 기자가 대표가 됐다 그랬지. 사실만 얘기했다. 예. 그냥 특혜라고 대표가 한 적- 인터뷰를 했다고 했지. 예, 그렇습니다. 예. 기자가 이제 대표가 추후에 됐으니까요. 네. 네. 그러니까 이렇게 보도를 했어요. 그리고 그게 어떻게 다른 말인가 싶기도 한데, 근데 오늘 국민의힘 원내 대변인의 말을 들어보면 예. 사실 특혜 의혹으로 조금 의도 또는 유도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아하. 그래서 한번 국민의힘 오늘 입장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소수의 민간업자가 아무런 특혜나 밀실거래 없이 막대한 개발 이익을 챙기는 게 가당키나 한 일입니까? 자신에게 불리한 언론사를
적폐 언론으로 몰아붙이는 태도는 역으로 현 정권이 왜 그렇게 언론 재갈법에 집착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함께 확인했다시피 이미 국민의힘에서 공식 입장으로 지금 특혜 의혹이라고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네요. 조선일보 보도가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아마도 그런 이유 때문에 이재명 지사가 이 특정 언론사, 보도한 언론사에게 선거에서 손 떼라! 강한 비판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언론 보도 혹은 이런 어떤 언론사의 입장 이런 것들이 선거나 정치에 강하게 개입된 사례들 꽤 있었지 않습니까? 네, 사실 주요 선거마다 계속 있었고요. 예. 지금도 사실 이재명 지사 의혹과 동시에 벌어지는 일이 아까 이종훈 평론가께서 말씀하신 네. 이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된 게 9월 10일에 제보자가 등장을 했는데 바로 그날 TV조선에서 박지원 국정원장과 제보자가 만났다는 보도를 했거든요. 아하. 이때부터 정치권과 언론에서는 사실 고발사주보다는 현 정부의 제보사주라는 키워드가 지배적인 상황. 네. 역시 언론 보도가 전국을 영향을 줬다고 할 수 있고요. 네. 조금 더 과거로 가보자면 작년 총선에는 한국 정부가 중국의 굴종적이라서 중국발 입국 금지를 못한다. 중국이 조직적으로 한국의 여론을 조작한다. 이른바 차이나 게이트가 보도된 바도 있고요. 이거는 네. 허위로 확인이 됐고요. 아하. 조금 더 옛날로 가면 2002년 대선 때는 우리가 지금도 종종 회자되는 것을 볼 수 있는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에 대한 김대엽 씨의 네. 병풍, 이것도 언론 보도에서 나왔거든요. 그런 사례들을 짚어볼 수 있겠습니다. 예. 사실과 다른 허위 보도 애초에 보도하지 않는 게 중요하잖아요. 언론사마다 게이트키핑 기능이 있고 데스킹 기능이 있고 하니까 팩트 체크하고. 그런데 이게 나온 의혹들 그렇다고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 거고 네. 철저히 검증해서 제대로 보여주는 거, 이게 언론의 제대로 된 역할 아닐까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 이재명 지사에게 가해진 의혹에 있어서도 네. 앞으로 언론이 사실로 확인된 부분과 검증이 필요한 부분을 잘 제시해 주길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데요. 네. 남은 의혹도 지금 언론 보도가 이루어지고 있는 걸 조금 정리를 해드리면, 일단 첫 번째는 그 하나은행이 주관이 된 컨소시엄으로 경쟁 입찰 결과 사업자가 결정이 됐다 말씀드렸는데 예. 그 심사 절차가 하루밖에 안 됐던 거예요. 어허. 그러니까 너무 짧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 행정상의 졸속 등 다른 문제가 제기될 수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어쨌든 간에 7명의 개인이 4천억의 배당금을 받아간 건 사실입니다. 아하. 그러니까 공공 이익이 공공으로 환수된 것도 사실이지만 아, 그래요. 7명의 개인 소수한테 너무 쉽게 간 것 아니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은 조금 더 투명한 정보가 필요해 보이고요. 네. 마지막으로 역시 이것도 절차적 투명성 부분인데, 작년에 성남시 의회에서 실제로 이 성남의뜰 법인의 회의록을 공개해달라고 했는데 네. 이거를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거부했거든요. 어허. 이것도 이제 절차적 투명성 부분에서는 앞으로 좀 더 설명이나 해명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어느 쪽이든 의혹이 있으면 언론사에서 조금 담담하게 사실 중심으로 보도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예. 판단은 독자, 시청자께 맡기고요. 근데 너무 우리 보도들을 보면 추정이라든지 감정 혹은 의도 이런 것들 담아서 보도를 하니까 오히려 사실관계가 흐려지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 말말말로 넘어가 보죠. 이종훈 평론가 준비했죠? 네, 오디오로 세 번째 말말말 준비했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더욱 경악할 일은 이 간첩단이 이 근거돼서 이 진술한 내용 중에서 지난번 문재인 대통령 선거 때 문재인 대선 후보 캠프에서 특보로 활동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을 그 간첩들이 도왔다는 겁니다. 대통령이 간첩의 도움을 받아서 대통령이 된 겁니다. 의원님, 그래서 네, 어제 국회 대정부 질문 국민의힘 김석기 의원의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어제 국회에서 열렸던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국민의힘 김석기 의원이 이제 이른바 청주 간첩단 사건에 연루된 인물이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 후보 캠프 특보를 지냈다. 이 점을 지적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간첩의 도움으로 대통령이 됐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오디오로 들으신 것처럼 여당 측 의원들과 야당 측 의원들이 고성을 지르면서 아하. 뭐 익숙하시죠? 다 잊어버렸습니다, 저는. 좀 국회가 뭐 아수라장이 되기도 했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 김부겸 국무총리는 그 김석기 의원에게 표현의 신중을 좀 기해달라. 국민의 선택을 받은 대통령이 간첩 때문에 선거운동을 해서 됐다는 건 너무 지나친 비약이 아니냐. 이렇게 반박을 했는데 네. 김부겸 총리의 답변을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의원님도 선거를 치러보셨지만 소위 이른바 선거 때라는 정말 누가 와서 하는지 몰라도 많은 분들이 와서 돕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캠프라는 게 뭐 예를 들면 몇십 명이 모여 있는 무슨 참모본부도 아니고 아마 제가
제가 알기로는 언론에 보도된 바를 종합해 보면 아마 청주 지역에서 활동을 하고 특보라는 어떤 명함을 받아가지고 움직였다고 돼 있는데 뭐 대선 캠프진 되면 그런 분들이 몇만 명 이상 되지 않습니까? 총리,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저도 마치 선거를 해봤습니다. 네, 김부겸 총리 말처럼 사실 대선 때 각 지역에서 네. 특보 명함 파고 다니는 분들 무척 많잖아요. 정말 많죠. 수만 명, 수십만 명 되죠. 네. 그러니까 오죽하면 그 정치계에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정치권에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대선 때 뭐 개나 소나 다 있는 특보 명함, 임명장 나만 없다. 이런 얘기까지 나온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제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더불어민주당의 사례만 국한된 게 아니라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뭐 군소정당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어제 더불어민주당의 이재정 의원이 국회에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네. 청주 간접단 사건 관련자들이 이 북한의 지령을 받아서 반문재인 투쟁을 아하. 지령받고 실행했다. 실제로 문재인 정권의 퇴진 운동도 진행을 했는데 네. 이러면 이제 좀 애매해지잖아요. 김석기 의원이 요 얘기는 쏙 빼먹었어요. 어허. 그리고 사실 이게 그렇게 되면 이제 이 간첩들이 국민의힘과 연대한 이게- 의도하지 않았지만 몰랐겠지만 네, 그치,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이 청주 간접단 관련자들이 문재인 정권 퇴진 운동을 했다는 사실이 뉴스로 보도되면서 사실 논란이 좀 잠잠해졌고 국민의힘 측도 그 당시 좀 다소 머쓱해했거든요. 네. 근데 김석기 의원이 다시 들고 나왔어요. 그리고 또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청주 간접단 사건 관련자들 같은 경우에 지역에서 평이 그렇게 뭐 좋지가 않더라고요. 지역에서의 평가가 뭐 이 사람들이 간첩으로 포섭하러 다녔다. 뭐 포섭된 사람 있냐 이런 얘기 나오면 웃더라고요 다. 그 포섭에 실패한 사례들도 실제로 있었고요. 실패를 네. 되게 많이 했고 네. 이 사람들이 노조에 가서 포섭을 하라고 지령을 받고 노조를 들어가려고 했는데 네. 우리 노조 가입을 거부당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민주당한테도 또 도움을 거부당하기도 했었어요. 네, 그랬다면서요. 민주당한테도 네. 거부당. 근데 또 그런데 안철수 싱크탱크에도 있었고. 네. 근데 분명히 그런 건 있어요. 아무리 그렇다 해도 앞으로는 정말 각 선거 캠프에서 아무나 도움된다고 다 받아서 명함 파주고 이건 안 했으면 좋겠어요. 네, 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말 다 있는 특보 명함 그리고 네. 임명장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이런 사고가 꼭 생깁니다. 이제는 좀 우리 선거도 선진화됐으면 좋겠고요. 오늘 말말말 코너에서 윤석열 후보의 정규직 비정규직 발언을 다뤘는데요. 윤석열 후보 측은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을 지향해서 임금 격차를 없애려고 노력하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구분이 없어질 것이다. 이런 취지의 발언이었다고 반론을 했고요. 대화의 일부만 발췌해서 전체 맥락과 다른 내용으로 기사화하는 걸 지양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근데 동일노동 동일임금 이런 좋은 말을 하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제가 풀 영상 다 봤거든요. 네. 동일노동 동일임금 다 안 나왔습니다. 그 말도 있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거라면 이제 네. 비정규직도 괜찮지 않겠냐라는 것도 있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다 함께 판단을 해주시라 믿습니다. 네, 금주의 말말말 여기서 마치죠.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